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북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중 첫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은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17가구 세입자들이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주로 2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40대 A씨가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임차인들과 불법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임대인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대인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된 지 6개월 만으로 검찰 구형량 7년형보다도 적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치 본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작 5년이라는 처벌은 너무 약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고 방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 카톡 사진에는 아직도 캠핑카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계속 대출 빚 이자 이런 거에 허덕이고 솔직히 지금 빌라도 엘베 꺼진 상태에서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물 새고 이런 거 기본인데 아직까지도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그렇게 해놨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사적으로도 그 사람들의 행실을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대책위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범죄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번 신탁 전세 사기 외에도 대구에선 남구 대명동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임대업자의 재판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재산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특별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 주택. 임대업자 A씨는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보증금 88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초 세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544명, 금액으로는 518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피해 금액은 2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전국의 전세 사기 가해자에 대한 선고는 대부분 중형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화성시 동탄 전세 사기 부부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범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갭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데 보니까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전국에서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말을 하니 법원에서도 그걸 좀 인정해줘서 죄 무게가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에 이어 중요한 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깡통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 넘어가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대구시에서 이주비를 얼마 지원한다 이런 것들로는 사실 이분들이 이주비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되지 못한다. 결국 해결은 국회밖에 없다. 국회에선 민주당은 선구제 후 회수,
국민의힘에선 LH의 피해 주택 매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번에 판결이 나온 북구 침산동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BTV 대구뉴스는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수차례 지적해왔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도 잇따르자 대구시가 1년도 지나서야 뒤늦게 종합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종합대책 발표를 대신했습니다. 작년 5월 북구 침산동에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 5월 남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대구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 지원센터 개설, 전세 피해 예방 홍보 강화가 골자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 원 등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이주비는 가구당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행정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법률, 금융, 주거, 심리 안정 등을 상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설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 1월, 부산과 대전은 지난해 4월과 11월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는 TF팀만 운영해 오다가 오는 9월이나 돼서야 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것 내놓은 대책 자체도 사실은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특별하게 더 특출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지원 정책만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끝이지 않고 좀 더 많은 정책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더 내어놔야 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 사기 예방 교육도 사후 약방문 격으로 이제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이죠. 야구장에선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야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 적지 않습니다. 인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문학경기장에서만 한 해 동안 약 300톤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환경단체, 구단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학야구장 내부 매장에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도입한 건데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입점업체는 물론 관객들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장마로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 야구장 내부 카페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손님이 음료를 주문하자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민트색 다회용 컵에 담아 내어줍니다. 빙수도 마찬가지 다회용 그릇에 담습니다. 야구장 일회용품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새 여름이라 많이 더워서 지금 많이 나가면 수백 개씩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을 해요. 많은 효과는 내지 못하겠지만은 조금이나마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학 야구장 내 식음료 매장에 다회용기가 도입된 건 이달 초부터입니다. 이곳 문학 야구장에 입점한 먹거리 업체 34곳 중 20곳이 이번 다회용기 도입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지난 8경기 동안 사용한 다회용기 수가 약 10만 개에 달합니다. 아직 도입 초기지만 야구장 곳곳에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관객들도 이런 변화가 반갑습니다. 끝나고 이제 야구장 나갈 때 좀 쓰레기 많이 쌓여 있는 거 보고서 약간 환경 걱정하긴 했는데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각 출입구엔 다회용기 전용 수거함이 설치됐습니다. 사용한 용기를 이곳에 반납하면 전문 업체가 7단계 세척 과정을 거쳐 음식 매장에 다시 공급합니다. 매장도 일회용 포장 용기 구입 비용 등 부가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다회용기 이용하고 나서는 좀 쓰레기가 많이 줄었고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부자재 값이 되게 많이 올라 있는데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인천시는 이달 초 SSG 랜더스와 협약을 맺고 올 시즌 홈 경기 동안 다회용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억 원. 이번 시도로 약 2톤 이상의 일회용 쓰레기가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야구 올스타 시즌 시작부터 종료까지 다회용기 20만 개 이상 제공을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일회용품을 좀 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환경단체도 홍보 캠페인에 동참하며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사업 초기다 보니까 좀 참여하지 않은 매장도 있고, 또 지금 참여하고 있더라도 좀 전 메뉴를 다 다회용기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참여 매장도 늘어나고. 지난해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총 300톤. 인천에 앞서 잠실과 수원 등에서도 야구장 다회용기 도입이 시작됐는데 향후 이런 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전국의 작물 재배 지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엔 강원도 하면 고랭지 배추나 감자가 대표 작물이었죠. 하지만 최근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크게 줄고 사과 같은 과수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일대가 주산지였던 사과가 강원도로 북상한 건데요. 오늘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 농업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정승환,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의 세비제 일대입니다. 해발고도 600m 이상에 자리 잡고 있어 고랭지 작물 재배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한여름에도 날씨가 선선해 여름철에도 배추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후 특성 덕에 태백산맥 일대는 우리나라 고랭지 채소의 주요 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릉과 삼척, 태백, 평창, 정선 등 5개 지역의 생산량만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전부가 여기가 거진 배추밭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5개 시군의 고랭지 작물 재배 면적은 크게 줄었습니다. 고랭지 배추 재배지는 10년 사이 40%가 줄었습니다. 축구장 3,000개에 달하는 배추밭이 사라진 겁니다. 무 재배 면적도 감소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농가들이 고랭지 채소 재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랭지 배추의 주요 생산지인 대관령의 경우 30여 년간 평균 최고 기온이 2.2도 올랐습니다. 저온성 채소인 무배추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어떤 장마의 패턴도 바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무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을 유발하고, 대신 양배추와 대파, 사과 등 대체 작물의 재배 면적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10년간 재배 면적이 3배가량 넓어졌습니다. 이곳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배추나 무 같은 고랭지 채소를 기르던 곳인데요. 지금은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했던 배추 농사를 그만뒀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고랭지, 무배추만 하다. 소득면에서 무배 일도 힘들고 사과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작물 재배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 강원도로 이주하는 사과 유목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양구 해안면에 있는 사과밭입니다. 축구장 9개 정도 규모의 과수원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사과 기르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양구의 대규모 사과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농부 박현수 씨.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로 과수원을 옮긴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습니다. 고향을 떠나 물설고 낯선 강원도 양구로 이사를 온 건 좀 더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이제 사과가 아예 크지도 못하고 이제 멈춰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뭐 병해충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많이 힘들어 그런 과정을 많이 이제 겪었죠. 박 씨는 경북의 한 대학교에서 사과 전문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주산지가 북상할 것이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 양구로 이주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열대야 일수가 계속 늘어난 반면 열대야가 없는 강원도 양구 지역은 큰 일교차로 인해 사과를 키우기 적합한 지역이 된 겁니다. 고객들한테 사과를 택배를 보내고 했는데 그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밤낮 기온이 차이가 있으면은 사과의 이제 경도가 좋아져요. 펀치볼이라 불리는 양구군 해안면은 기후가 서늘하고 일교차가 큰 분지 지형입니다. 덕분에 양구 사과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단단한 과육과 달달한 맛을 자랑합니다. 사과 농가 이주가 시작되면서 지난 2010년 52헥타르에 불과했던 양구군의 사과밭은 14년 만에 6배가 넘는 330헥타르, 축구장 462개 면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사과 재배 농가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해안으로 들어옵니다.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양구로 오는 거죠. 향후 사과 재배 면적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맞춰 양구와 정선, 홍천 등 강원 지역을 사과 주산지로 육성할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강원 사과에 대한 브랜드 작업과 함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됩니다. 현재 양구군에 스마트팜이 도입된 사과 농가는 9곳, 사과 생산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가가 직접 이제 핸드폰으로도 틀 수가 있고 아니면 세팅을 해놓으면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토양 수분 센서를 해놨잖아요. 토양 수분이 뭐 부족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관수할 수도 있고.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과 재배 면적은 931헥타르. 오는 2030년엔 현재보다 2배가 넘는 2,000헥타르, 축구장 2,800개 면적까지 사과 재배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강원 지역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을 발표했죠. 법안에는 도시 지역 학생들의 농촌 유학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농촌 유학을 추진해온 서울시 교육청이 국가 차원에서의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의 핵심은 생활 인구를 넓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농촌 유학 학교 선택권 확대가 포함됩니다. 농촌 유학 학교를 지정하고 도시 학생들이 지방으로 유학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특별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 지역 학생의 농촌 유학 활성화입니다. 농촌 유학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여 유학학교 지정 및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이 농촌 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촌 유학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합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4년째 농촌 유학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은 2021년 81명을 시작으로 올해 1학기까지 총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지방으로 농촌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 의회가 생태환경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 유학에 대해 정치권이 찬반 논리로 이어진 데에 따른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시기에 또 기후위기 시대에 농촌 유학은 저는 장려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저는 국민의힘의
이게 예를 들면은 이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뭐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정의당은 농촌유학을 찬성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당론이냐 제가 묻고 싶어요. 교육청은 일찍이 농촌 유학을 시도한 결과 90% 이상이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데 농촌 유학에 필요한 거주 시설 제공이 절실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매달 교육청이 제공하는 30만 원의 유학생활 경비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 특별법은 이르면 다음 달 입법 예고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이나 군수 등이 농촌 유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국비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농촌 유학 확대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조사 결과 올 상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51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발생한 71건에 비해 29% 감소했습니다. 부상자 수 역시 28%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로 하향한 것이 사고 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KK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프리미엄급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의 대구 첫 진출이 공식화됐습니다. 호텔은 중구 공평내거리 KK 본사 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9층, 지하 5층, 250객실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 투자 금액은 1,8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 후 2028년 9월 준공, 2029년 3월에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전세 사기 가담자들의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반복되는 전세 사기, 이제 피해 소식은 익숙해질 지경입니다. 주거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는 주거 신뢰를 무너뜨린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들의 삶 전체가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국가적 재난이 별것 아닌 일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